55km를 달려와 도착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이곳, 나눔의 집. 한때 이 나눔의 집에서 생활했던 위안소의 피해자들의 이름이 이 비석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동상이 되어 나눔의 집 앞마당을 지키고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들만 남기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로 하고 있어요. 기록물의 보존이라던가 내 정치적인 의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상태로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기록하고 보존하고 알리는 거 여기까지만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고 연구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양한 자기들의 어떤 그 역할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705차 일본 문석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리 수요 시민이며 전시 소통령 수명의 날을 앞둔 수요 시민이랍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이들이 가진 바람은 오직 하나입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마라. 일본의 책임을 끝까지 요구하라. 네, 저는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대엽 시절에 지역에서 공정엽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혼자 가서 뵙다가 얼마 지나서는 목포 산돌교회 식구들도 방문을 하고 지역 생협 운동가들이 돌아보다가 그 후 지역의 여러 단위들의 마음을 모아서 평화의 소녀상을 공원에 건립하였습니다. 중국으로 끌려가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거의 이제 뭐 말도 못 꺼내고 그렇게 침묵의 시간을 지나시다가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것도 그 할머니는 이제 무슨 일을 하셨냐고 했더니 그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부당에 가까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 이야기하고 이러시면은 그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당신의 그 삶은 이제 기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신앙대 뭐 기독교인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무속의 어떤 그 틀을 입은 그 일들을 하셨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또 어떠한 그 인생의 그것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 힘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인 기억의 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는 추모공원으로 그들의 증언록과 피해 기록, 일제의 만행 등을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잊혀지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들은 전쟁 범죄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나는 해결을 받아야 돼, 주체는 나다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일깨워 주셨어요. 근데 피해자가 없다고 해결의 주체가 없어졌다고 문제가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한 기억과 기념이라는 거, 기린다라는 거,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되게 교육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아니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스스로가 각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과거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분쟁 중에 여성들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이 가운데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전쟁을 반대하는 것. 할머니들은 이 땅에 있는 후세들이 좀 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염원하셨거든요. 왜? 평화스럽지 않다면 나와 같은 피해자들은 다시 생기니까. 할머니들을 기억한다는 건 또 한마디로 말해서는 평화를 만들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위안부의 피해자들은 피해자로서만 남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누군가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셨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지켜오셨으며 또 어떤 분은 끝내 말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분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과 추모,
일반적으로 해올 수 있었지만 바쁜 일상으로 인해 지나쳐온 많은 것들. 작은 소녀상들을 볼 때마다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작게나마 위안부의 피해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